인제 집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배우자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 나간 분들을 만나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집에서 죄인처럼 살 수 없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그 사람이 배우자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는 안 그럴 거다. 화도 안 낼 거고 반복도 안 할 거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더 이상 안 할 거고 "더 잘 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 말을 또 반복하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반복하게 되고 2번 집을 나가게 되고 3번 집을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다음에는 다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배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집을 나간 배우자가 참 편안할 거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집을 나가서도 그 나름의 고민과 갈등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정말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고 나와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을 완전히 깨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잘 살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주돼요. 제가 볼 때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제가 대변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고 계속 나가서 그 여자랑 살고 생활비를 안 보내고 이러는 사람들 외에 그런 사람들 말고 나가서 혼자 지내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글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너무 괴롭기 때문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로 해소가 된 가운데 합쳐야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치료도 없이 상담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합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 갱년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제 오는 거고 사춘기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긴 한데 넘기는 방식에 따라서 다들 잠잠히 넘기거나 또는 굉장히 심각하게 넘기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드님하고 아내분하고 싸워서 자꾸 집을 나간다 그랬는데 저는 아이가 집을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내분이 아이가 속 썩인다고 해서 갱년기라는 이름으로 자꾸 집을 나가신다는 거는 사실 쪼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저도 갱년기를 겪을 나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다거나 저도 딱 사춘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저도 감정이 일렁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감정이 일렁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아내분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시는 거는 아내분한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저한테 편지를 쓰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편지를 받아서 읽었는데 그게 저는 아내분이 계속 집을 나가시는 게 저는 아들 때문에 나가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집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로 집을 나가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집을 나가서 그렇게 자주 밖에 나가 있진 않죠. 저는 아내분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핑계로 그냥 집을 나가서 그냥 집을 나가기 위한 핑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분이 너무 자주 집을 나가고 너무 길게 집을 나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순이였던 사람이 집이 싫다 하고 회의도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혼자 있고 싶고 저한테 잔소리도 듣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네요. 남편분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집을 자주 나가 계시다는 거는 솔직히 혼자 어딘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친정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동생 집에 가 있거나 나갈 때마다 안 알려줘요. 그거는 이것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내분한테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나갈 때마다 안 알려주고 잔소리가 많은 편이면 잔소리는 줄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긴 시간 나가 있고 어디 있는지도 말을 안 한다는 건 그건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그렇게 혼자 어디 가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말할 곳이 필요해서 저 정도로 그렇게 혼자 있는 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가서 혼자 오랫동안 있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남편한테 어디 가는지 안 알려주고 한 달씩 나가 있고 몇 주씩 나가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볼 때는 이혼하고 싶다는 뜻 같아요. 그거는 이혼하고 싶다는 뜻이지 잔소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집을 자주 비우신다는 건 좀 이상해요. 저는 어디 가시는지 안다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 갈 때마다 알려줘요. 이렇다 그러면은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러시면은 분명하게 어떻게 선을 그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항시 미안하니 좀만 기다려줘 이러니 저도 덤덤해지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달라는 거는 그 친구랑 정리를 하던 남자친구랑 정리를 하던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집에 아예 안 들어오겠다, 집하고 이혼을 하겠다 이런 뜻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내분이 우울증이 심하다면 약을 좀 드셔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아기가 5에 아이가 크고 또 막내는 너무 어리고 아내분이 힘드실 수는 있어요. 힘드시죠. 아기 하나둘만 키워도 정말 이제 기운이 다 빠지는데 하나만 키워도 5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나가 있고 싶죠. 그렇죠. 하지만 어디 가는지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는 사실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아내분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아내분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위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엄마가 없이 크는 것보다는 애들한테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일하러 갔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면은 어떤 책에 대한 소개였더라? 들어보시면 관계는 느슨할수록 오래 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느슨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제가 있거나 내가 있을 때 서로 제가 늘 강조하는 편안함. 제가 뭘 어떻게 해도 내 눈에 거슬리거나 내가 쟤를 어떻게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슨해져야 마음이 나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편해지고 서로 함께 할 때 편안한 거예요. 그 느슨함이 서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분 또는 다 가능하다면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분을 만날 거예요. 왜냐면은 회복이 안 될 분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또 회복이 안 될 분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저를 만나러. 근데 회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정에 미련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거나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집을 나가신 분들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유명한 동네 진상 손님도 제가 친해져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저도 참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내인 우리가 남편인 우리가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예뻐 보여야 되는 상대는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 편안함을 주어야 되는 상대는 배우자거든요. 근데 보통 배우자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가 나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둘이 서로 가장 편안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기만 바라니까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내가 가장 예쁘게 보여야 되는 상대는 남편이고 내가 가장 멋있어 보여야 되는 상대는 아내라는 거.